5주차 수업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5주차는 제일 중요한 게 소화기계에 대해서 할 건데, 소화기계는 크게 두 가지 병증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에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허에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5주차 1차 시에서는 실에서 병이 생기는 것과 그의 소화기에 대한 생리병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실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장장애와 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소화기계에서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진탕이라는 처방과 뭐 향사평이산, 그다음에 평이산, 이 세 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화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상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해야 처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위에 대해서 하면, 위는 수납을 주관한다. 이 수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돈을 수납한다 이런 것처럼 뭘 받는 걸 말합니다. 그 중에 뭐 외부의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받아들이는 음식물은 어떻게 하냐? 우리 1차적으로 소화를 하겠죠. 그 소화를 해서 찌꺼기는 뭐 대변, 소변으로도 보내고, 그중에 영양분 같은 경우는 비로 수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찌꺼기 같은 경우 요 조박이라고 써놨는데, 뭐 거칠다란 뜻입니다. 이것들을 소장, 대장으로 내려보내서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고, 또 뭐 수분도 흡수하고 나머지들은 배설시키겠죠. 그게 이제 통강을 주관한다는 말이고요. 4번은 위는 습을 좋아하고 조를 싫어한다. 원래 위가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습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위에 대해서 했고, 그럼 비는 뭐냐? 비는 창고 장부이며 모든 맛이 나오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는 어떠냐면 비주운하, 비주승청, 이게 비의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행으로 따지면 토가 됩니다. 토. 그래서 중재와 통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여러 가지 병이 많이 걸리면은 중초부터 먼저 해결해라. 이 토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토의 기능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다른 장부들도 제대로 작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비주운하, 이게 무슨 말을 말하냐면 만물을 기르고 변화를 중재하여 후천의 근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곡을 만약에 이제 수곡이란 말은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온몸에 두루 제공한다. 아까 위의 기능은 소화시키고 조박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뭐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음식물 중에 영양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역할을 하는 게 비주운하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운화하고 수포한다, 널리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영양분은 우리 인체에서 도대체 뭘 만들어내느냐? 기와 혈, 진액의 원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는 아실 거고 혈도 아실 거고, 진액은 뭐냐면 뭐 제일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 땀, 침, 뭐 이런 것들이 진액의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습의 운하라는 말은 그런 수분, 그런 거를 할 때는 다 수분이 들어가서 같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인체는 거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수분 대사 자체도 같이 포함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분이 적당하게 70%를 유지해야 몸은 항상성,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기승청은 뭐냐? 수곡 정미가 비기로 상승하여 심폐두목으로 수포, 아까 말했던 영양분 덩어리를 이제 위로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는 밑으로 내리는 기능이 있다면 비는 위로 올리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만들어진 기혈 진액 등 또는 수습 같은 경우를 어디로 보내느냐, 위로 올려 보낸다 이 말은. 여기 비주운하는 만들어서 그런데 두루 제공하는 거고, 그 상승하는 힘은 비기승총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폐두목이란 건 심장과 폐, 머리와 눈 이런 데로 올려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혈, 여기 이제 기혈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비의 기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기혈을 만들어낼 때는 영양분 덩어리를 위로 올려 보내면 폐의 기운과 만나서 거기서 기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을, 그 기혈을 가지고 다시 전신을 자양하고 다른 장부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 인체 내장의 하수 방지라고 있는데, 이게 비주 승청의, 아까 이게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의 힘이 약하면 장부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한방에서 하수,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하수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처방이 보중이기탕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기거중이라고 하는데, 비기가 승청해서 그런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의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주통혈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토의 중재 통합, 요 통합이라는 이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여기서의 토성을 비에 넣어준 이유가, 이런 비의 기능이 운하 기능이라든지 비주 승청이라든지 비주 통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취합해서 추상화시켜 보니까 토의 기능과 같다 해서 토에 배속시킨 거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뜻은 뭐냐면 혈액을 충만하게 만들어내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외부에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이걸 비주통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자분들 중에 뭐 어디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자꾸 멍이 잘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의원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멍이 잘 드는 거는 이 혈액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심하게 부딪혀서 멍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고 살짝 부딪혔는데도 멍이 든다는 말은 이 통혈 작용이 덜 돼서, 비가 주관하는 통혈 작용이 덜 돼서 멍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저는 멍이 잘 들어요 라면, 아, 이 사람 비기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 기육, 사지, 입, 사, 이건 이제 비하고 다 관계되는 것들을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이 토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거를 통합해서 이제 적당하게 중재시키거나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토에 배속시키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기육은 그럼 뭐냐? 기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바깥에 있는, 그 다음에 그 밑 피부를 지나고 나면 혈맥, 이 피가 흘러가는 데가 있죠. 그걸 조금 밑에 지나면 그 기육, 살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육도 똑같이 비에 포함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지 같은 경우도 그에 합당하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목구비에서 따지면 어디에 가장 합당하냐면 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은 뭐 예를 들면 심하고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입은 이 비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부학적으로는 그러면 비가 도대체 그럼 뭐하고 관계 있느냐? 지금 현대학으로 말하자면 이 비장, 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장상학이, 이 한방에서 말하는 장상학과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이런 해박적인 거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를
고리처럼 이 고리 그러니까 뭐 가락지 우리가 어, 손가락에 끼는 가락지처럼 위를 쫙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뭐 해부를 안 해서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냐?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주 옛날에는 이제 한의사들이 직접 뭐 전쟁이 났거나 이랬을 때 이런 장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장상학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죽어 있는 시체를 가지고 해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장부를 그 보고 치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비도 그런 관점에서 된 거고 현대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의 아까 기능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게 이 진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액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가볍고 이 탁한 것을 나눠서 더 되는 거 뭐 그런 걸 나눠서 일정 부분은 진이 되고 좀 더 맑은 거는 그보다 약간 탁한 거는 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 담은 뭐냐? 이 진액이 병리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담이고 원래 진액은 생리적인 관계고 담은 병리적인 관계라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다 진액이 그럼 담이 되느냐? 그거는 뭐 열을 받는다든지 기운이 울체된다든지 이러면서 담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담음에 대한 병인이라고 되어 있고 병리적 산물인 담음이라고 써놨죠. 이 담음은 진액은 원래 몸의 정상적인 수액의 총칭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병인에 의해서 수액 대사가 안 되는 경우 그럼 병인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화기를 받는다든지 기운이 울체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진액이 수액 대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기는 게 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담음은 뭐냐? 비정상적인 수액의 총칭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환하지 못하는 불순물이 된다. 몸에서 말하는 찌꺼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은 농도가 짙고 끈끈한 가래와 같다. 그래서 몸 안에서 생긴 콧덩어리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묽어서 장명이라고 하면 장명의 뜻은 뭐냐면 그 대장, 소장 이런 데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 나는 때가 있죠. 그런 것을 장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명이 왜 나냐? 그런 수액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멈췄다가 흘러갔다 멈춰갔다 흘러갔다 이러다 보니까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할 때 장명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진단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진탕 할 때 이 담음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적인 걸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수액대사와 관계되는 장부는 심, 폐, 비. 아까 운하 할 때는 이제 비가 중요 역할을 하지만 이 수액대사를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거는 이 심폐비 세 가지가 하고요. 그거를 처리하는 기관들이 뭐 대장, 소장, 방광, 삼초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비주운하는 이제 음식물이 들어와서 음식물을 영양분 이렇게 소화시키고 그 영양분들을 이렇게 산포하고 위로 올리는 산포하는 거라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 그 수습의 운하, 수분 대사의 촉진과 균형 유지 이거는 토에 대한 성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수액을 만들어내는 근본은 그럼 뭐냐? 수액의 원료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비가 만들어냅니다. 뭐 바깥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하는 게 원래 더 근본적이겠지만 그 음식물이 들어온 거를 그대로 놔두진 않고 아까 운하 작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액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그 수액의 원료, 여기 폐주 통조 수도라고 해놨죠. 그럼 이게 아까 말했던 수승, 아까 위로 올리는 작용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폐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은 기도 만들어내고 혈도 만들어내고, 그 나머지는 거기서 나머지 생기는 것들 중 이제 수액의 근원지이며 흐름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액의 흐름이 크게 폐에서 먼저, 수액의 원료는 비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아까 말했던 폐의 작용을 받아서 수액의 여러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기혈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액 성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수액 흐름이 관리함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신주수는 물의 전기, 수액을 전신에 보내고 소변의 배설 및 재흡수를 한다. 이게 신의 제일 큰 역할이죠. 소변이 필요 없는 것, 이제 수액의 필요 없는 것들은 소변으로도 빼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방광에서 우리가 재흡수도 하죠. 그래서 여기 소변의 배설 및 재흡수라고 보시게 되고, 그럼 그 재흡수된 건 다시 어떻게 하냐? 또 전신에 보내게 됩니다. 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땀으로도 보내고 바깥으로도 보내고 남는 건 다시 밑으로도 보내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수액 대사에 관계되는 장부이고요. 그럼 담은 뭐냐? 담음 형성은 비, 폐, 신, 삼초의 기능의 균형을 잃은 뒤에 다시 한열과 화기 등의 원인으로 진액의 순환에 장애를 주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균형을 잃게 될 때 뭐 때문에 잃느냐? 이놈들이 물론 뭐 정신적으로도 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될 수 있고 뭐 음식물에 대해서 될 수 있지만, 그때 오는 한열이라든지 이런 화기에 의해서 정상적인 진액이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변성된 상태를 우리는 담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방에서는 십병 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의 9은 다 이 담음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이 담음을 잘 처리하게 되면 모든 병들이 잘 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담음이 뭐 이 정신적이거나 뭐 이런 거 빼고 음식물에서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 저녁 때는 차가운 걸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걸 먹게 되면 그게 이제 담음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가운 게 도대체 뭐냐? 생으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과일, 생채소, 이런 생으로 된 거는 저녁에는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담음을 덜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담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물에 의해서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한 정신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담음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